안녕하세요. 닥치고 독서TV 김경태입니다. 5월의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벌써 7번째 시간이네요. 오늘은 독서를 습관화하는 방법에 관한 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 독서 습관 만들기 첫 번째 시리즈는 오늘 4번째를 마지막으로 마무리됩니다. 물론 2번째 시리즈도 곧바로 이어질 예정이니까요.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간단히 지난번 독서 습관에 관한 내용을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지난 3번의 영상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독서를 대하는 마음가짐에 대한 변화를 주문했습니다. 마음가짐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변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왔던 취미처럼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숙제하듯 공부하듯 그렇게 독서를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는 독서 알람을 설정하라였습니다. 다시 말해 시간을 계획하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어떤 책을 읽을 것인가입니다. 독서 습관이 없던 사람이 독서 습관을 만들려고 할 때 생각보다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그 벽을 낮추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수준보다 조금은 낮은 책을 읽도록 권해드렸어요. 얇은 책, 유명한 책, 재미있는 책으로 시작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 번째는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한 것으로 독서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숙제처럼 읽고 독서 모임에 참가해서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읽어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시간 기억나시죠? 네, 이 방법대로 따라하겠다는 의지만 있으시면 아마도 여러분은 2개월 안에 독서 습관을 가지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한 달에 적어도 4권의 책을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드릴 독서 습관 만들기 4번째는 바로 왜 독서를 해야 하는가, 즉 다시 말해서 왜 책을 읽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퀴즈 하나 내볼게요. 맞춰보세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책을 많이 읽는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생각해 보셨나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 4에서 6세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들은 하루 평균 5권을 읽는다고 합니다. 한 달이면 150권을 읽어요. 집에 책이 150권이 없는데 말이죠. 맞습니다. 아이들은 읽었던 책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습니다.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은 분명 어릴 때 책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읽고 반복해서 읽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나라 성인들의 독서량은 OECD 국가 중에 최하위 수준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릴 때 너무 책을 많이 읽어서 지쳐버린 걸까요? 아니면 학창시절을 지나오면서 독서 대신에 참고서나 문제풀이에 익숙해져서 독서 근육이 퇴화돼 버린 걸까요? 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키가 매우 작은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작은 키를 극복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제가 두드러질 수 있는 방법이 공부를 잘하는 것이라고 믿었어요. 또 이성의 호기심을 갖기 시작했을 때는 주변에 있는 이성 친구들에게 책 읽는 사람이라는 호감도로 어필하고 싶어서 항상 책을 들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어려워 보이는 세계 문학이나 당시에 유행하던 베스트셀러를 읽지도 않으면서 가방에 넣고 다녔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책을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펼쳐서 읽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저는 책을 읽는 학생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중고생들은 한 학기에 몇 권 정도 책을 읽을까요? 제가 자주 다니는 집 앞 도서관 열람실에는 중고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 책을 읽는 학생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자료실을 둘러보아도 어린아이들이나 아니면 직장인들이 책을 고르고 있어요. 중고생들은 자료실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두 복도나 열람실에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거나 아니면 참고서를 읽고 있습니다. 물론 공부 시간도 모자란 그들에게 독서를 하라고 하는 것은 사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학생들에게 독서를 하라고 하는 게 사치일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책은 다가올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이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를 책임지고 있는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많이 읽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독서량이 최하위권이라는 사실은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과 삶 전반에 있어서 독서가 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시간이 갈수록 부모는 자녀들에게 독서를 강요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변하고 과학이 발전할수록 선각자들은 우리에게 독서를 더 많이 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점점 더 책을 멀리하고 있어요. 왜 우리는 세상이 바라고 있는 모습과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걸까요? 저는 이것을 공급 과잉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읽을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손에 쥐고 있는 스마트폰 속에는 온갖 볼거리, 읽을 거리가 넘쳐납니다. 우리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양의 정보를 읽고 소화해내고 있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넘어서 닥치는 대로 보고 듣고 읽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인터넷이 만들어 놓은 공간 속에 적혀 있는 글들을 소화해내기에도 벅찹니다. 이런 이유로 예전처럼 조용히 자리에 앉아서 책장을 넘기는 것은 굉장히 고상한 취미의 영역이 되어버렸어요. 과거에는 모르는 것이 있으면 책을 찾았죠. 그런데 요즘은 어떤가요? 모르는 것은 검색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점점 더 고민할 필요가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가장 먼저 갖추어야 할 능력은 찾기 능력, 다시 말해 검색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더 이상 지식을 머릿속에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스마트폰의 배터리만 떨어지지 않으면 삶에 필요한 대부분의 것을 스마트폰 속에서 발견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중요한 지식이 스마트폰 속에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주장해 봅니다. 검색창 속에 정보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식은 없다. 이렇게 말해요. 방금 제가 주장한 내용 중에 보시면 정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검색으로 찾을 수 있는 것은 정보입니다. 인포메이션이죠. 인포메이션의 사전적 의미는 사물이나 어떤 상황에 대한 새로운 소식이나 자료예요. 그리고 지식은 영어로 knowledge이지 않습니까? 지식의 사전적 의미는 교육이나 경험 또는 연구를 통해서 얻게 되는 체계화된 인식입니다. 두 개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이 둘의 차이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정보는 자료에 그치지만 지식은 그 정보를 바탕으로 분석하고 추론하고 조합하는 상호작용이 수반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검색창 속에 정보는 있지만 지식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검색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해서 다시 검색했던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이 무언가 필요로 해서 검색을 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찾은 정보를 내 생각과 비교 판단하는 자정작용이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고민하는 과정이 빠졌기 때문에 찾은 정보를 지식으로 발전시키지 못했고 휘발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이것을 조금 과장해서 표현해보면 반복적인 행동만 있었지 생각이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생활에 오랫동안 길들여지다 보니까 우리는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고민을 하기보다는 검색을 통해 누군가 해놓은 방법을 따라하기에 급급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여행을 할 때도 누군가가 정해놓은 코스를 그대로 답습하면서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사진을 찍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삶 속에서 스스로 개척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과연 몇 개나 되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유 때문에 책을 읽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왜 책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이 쓴 글을 읽어서 정보를 얻고 필요하면 작가의 생각이나 행동을 따라서 해보는 것은 앞서 언급했던 검색을 하는 것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저는 책을 읽어야 된다고 얘기를 할까요? 저는 검색과 독서 이 둘의 차이를 관심의 온도 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책을 읽는다는 것은 내가 지금 무언가에 관심이 생겼다는 증거입니다. 무심코 스마트폰으로 이것저것 검색해보는 것처럼 할 일 없이 책을 읽는 경우가 있을까요? 특히 요즘같이 손에서 스마트폰을 놓을 수 없는 세상에 말이죠. 독서를 한다는 것은 자신이 느낀 결핍이 선택한 행동입니다. 앞서 제가 현재를 공급 과잉 시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 과잉과는 정확히 반대편에 서 있죠. 따라서 결핍을 느껴서 책을 읽게 되면 그 부족한 부분을 책이 채워주게 됩니다. 아니, 채워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독서를 하는 거죠. 누군가 그냥 지나치다가 있길래 책을 뽑아서 읽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는데 굳이 책을 뽑아 들었다는 것 자체가 관심 아닐까요? 이런 관심의 정도가 점점 커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책을 찾게 됩니다. 특히 요즘같이 가짜뉴스가 이슈가 되고 있는 시대에는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보다는 저자와 출판사가 명확히 드러나 있는 책이 더욱더 올바른 지식을 축적하는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책을 많이 읽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가방에 책 3권을 넣어서 다닙니다. 한 권은 읽던 책, 2권은 새로운 책이죠. 짬이 나면 읽던 책을 꺼내서 읽고요. 그 책이 실증나는 순간에 새로운 책을 꺼냅니다. 갑작스러운 일로 장거리 이동을 해야 되는 날이면 3권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이제 습관이 되다 보니까 읽을 책이 없으면 허전합니다. 제가 처음 가방에 책 3권을 넣어서 들고 다니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100일 동안 매일 책 3권을 가방에 넣고 다녔는데요. 실제로 이 3권을 다 읽은 날은 단 하루도 없습니다. 그래도 저는 계속 3권을 가지고 다녔어요. 그게 바로 책을 좋아하는 제 마음이자 정성이고 노력이었습니다. 보통 책 3권을 챙길 때 한 권은 소설, 또 한 권은 자기계발서, 나머지 한 권은 장르에 상관없이 현재 제가 관심을 가지는 책을 선택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레볼루셔너리 로드라고 하는 소설책과 1분 경영이라는 자기계발서, 그리고 혼돈의 시대 리더의 탄생이라고 하는 리더십에 관련된 책을 챙겼습니다.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독서를 하는데 그 시간에는 집중이 잘 되기 때문에 주로 명언집이나 손자병법, 논어 같은 제 의식을 바꿔주는 책 위주로 독서를 합니다. 회사에 출근해서 업무 중에 생기는 짬에는 간단하게 읽을 수 있는 자기계발서를 읽고요. 점심시간 같이 긴 텀 여유가 생길 때는 소설이나 아니면 읽던 자기계발서를 읽습니다. 그리고 퇴근 후에는 그날 목표했던 책들을 차례대로 다 읽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하루 단위로 읽을 분량을 정해두고 책을 읽습니다. 그렇게 해야 읽어야 한다는 마음이 생기고 목표를 떠올리면 달성하고 싶은 의지가 생기고 긴장감이 생기거든요. 물론 목표를 성취했을 때 만족감도 크고요. 내일 아침 출근 전 서재에서 가방을 챙길 때 오늘 읽을 책을 준비하면서 기대감에 잔뜩 부풉니다. 과연 어떤 내용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이런 호기심이 짬날 때마다 제가 책을 자꾸 들춰보게 만듭니다. 이런 관심과 행동이 결국 저를 책 읽는 사람으로 만들었고 독서에 관한 책까지 쓰게 만들었습니다. 이렇듯 책은 제 삶의 마중물 같은 역할을 해줬어요. 저의 개인적인 독서의 즐거움에 관한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에 숨어있는 독서 근육을 자극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독서는 분명히 삶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책을 읽어야 한다라는 오랫동안 미뤄뒀던 숙제 같은 반성이 자리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강제해서 책을 손에 들게 하고 또 읽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책을 읽게 만들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제가 책을 읽고 서평을 남기고 또 책을 쓰면서 점점 더 여러분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제가 성장하는 모습에 자극을 받으시면 분명 책이 삶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끼실 수 있도록 저는 더욱더 열심히 책을 읽고 글을 쓰겠습니다. 지켜봐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재미있는 자기계발 컨텐츠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